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글쓰기에 있어서 원고의 작성에 있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능한 한 능동태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두 문장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고치면서 우리가 이 영문은 소개한다 이런 형식으로 능동태 형태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너무 많으면은 접속사가 너무 많은 글이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적정한 문장 길이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적절한 접속사를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요. 우리가 특별히 이제 이 과목이 이공학도를 위한 거거든요. 공대생들이나 이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원고를 작성할 적에 주의해야 될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불필요한 전문 용어의 사용을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 안 써야 된다. 그래서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만 써야지, 안 그러면은 혼돈만 일으키니까 우리가 그건 자제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유용한 전문용어를 사용해야 되고요. 잘 쓰이는 약자를 한번 그 풀네임을 제시해주고 뒤에 나올 적에는, 자주 쓰는 적에는 약어를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AD라는 것을 많이 쓰는데, 그거는 이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의 줄임말입니다. 약어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편적인 경우는 거의까지 안 써주고 있었는데요. 어떤 글을 쓸 적에 한 번은 제시해주고 이렇게 약어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숫자를 쓰고요. 측정 단위와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제시를 해줘야 되죠. 자, 항상 말이지만은 숫자만 있다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모든 숫자에는요 단위라는 것, 그것이 들어감으로 해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적절한 정말 글의 전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거라면은 우리가 글이지만 수식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히. 그러나 굉장히 긴 그런 이론적인 전개라든지 정명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키가 되는 몇 개의 수식만 적고 전부 다 풀 그 디스크립션 설명은 뒤에 부록으로 남겨두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원고 작성을 이제 하고 나면은 원고에 수정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도 어떤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요 키워드만 다 생각을 하면서 한 종이에 적어놓고 수정할 때 자꾸 체크를 해가면서 하다 보면은 아마 계속해서 글의 퀄리티가 높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부가의 원칙과 삭제의 원칙, 구성의 원칙이 있는데, 부가 예를 들어서 첨가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읽다 보면 이게 더 설명이 자세히 필요하면 더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삭제는요, 불필요한 부분, 과장된 부분이나 너무 장하게 설명된 부분은 이거 줄여가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많이 하는 게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과들이 나왔을 적에 처음에는 막 설명을 되는 대로 많이 적어놔요, 저는. 많이 적어놓고 나서 나중에 이거 너무 중복되는 것 같다, 아니면은 이거는 너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 같다 그러면 빼는 게 낫죠. 그러면은 좀 시간이 주는 것 같아요. 그다음 구성의 원칙을 생각할 적에 문장의 구성을 이렇게 변경해가지고요, 주제의 전개를 아주 원활하고 명확하게 해나갈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고쳐나가는 걸 말합니다. 이런 경우가 참 많죠, 사실은. 그 다음에요, 원고를 수정하는데 이제 원칙을 봤는데, 이제 요령이라는 게 좀 더 테크니컬한 기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요령들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가 검토할 적에는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토를 딱 크게 보고 검토를 할 적에는 주제의 표현이 정확한지 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 항목과 주제의 어떤 조화적인 부분, 구성이나 전개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내용의 간결성 여부, 글의 구상이
논리적이고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부분적인 검토가 또 필요할 적에는 우리가 어떤 문단에 있어서 논점과 문단이 내가 주장하는 그것과 문단들이 그 문단이 유기체적으로 아주 스토리텔링이 되게끔 아주 전개가 잘 되면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고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생각해 봐야 되고요. 각 부분이 중요성에 따라 길이가 적정한지, 그러니까 너무 이제 강조하는 것들에 비해서 문단의 길이가 아니면은 그 글의 길이가 긴지야 긴 부분이 없는지를 잘 봐야 되겠다. 부분적으로. 그 다음 화제가 바뀌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지, 그러니까 문단이 변화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다. 재밌네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서 자주 틀리는 맞춤법 이런 것도 있답니다. 보시죠. 그래서 맞춤법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 자랑 만들어 놓으면 빵이다 이네요. 이런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 10초 안에 자기소개 검토한다면 놀랍다 그죠. 내가 이거를 막 7박 8일 동안 썼는데 인사 담당자는 10초 만에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인턴 봉사활동 등 장황한 나열은 건물입니다. 이걸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장하게 나열식으로만 써놓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건 스토리텔링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자기소개서에 들어가서 한번 빨리 진행해보는 거죠. 자, 여기 우리가 고민하는 게 여기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쓰는 데 있어서 제가 좋은 에피소드를 넣고 싶어요. 자기를 소개하기 위해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실제로 실제 작성할 적에 비중이 큰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어떤 포커싱되는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발단에서부터 결국까지 써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장점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기술하고요. 너무 많이 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너무 자기 자랑만 하는 거거든요. 자기를 소개하라 그랬지 자기를 자랑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소개의 이유가 뭔가 자기를 장하게 보여주고 정말 그 자리나 그 위치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그 다음 사례를 설명하는 한 문장, 또한 진행 중 어려움을 표현하는 한 문장,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쓰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자신의 느낌한 두 문장. 그래서 한 문단 5개, 4개 뭐 문장으로 이루어지면 좋은데 이렇게 1, 2, 3, 4 뭐 이런 식으로 5문장식으로 이렇게 쓰면 참 좋겠다. 그걸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것을 이제 작성한 것을 검토할 적에는요, 자신의 장점 표현하기 위한 에피소드의 타당성, 그냥 뭐 갖다 붙인 게 아니고 진짜 타당하다, 이거는 소개할 만한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설득력이 있는가 그걸 검토해 봐야 되겠죠. 자기 자신은 되게 자랑스러워서 썼는데요, 상대방이 설득을 안 당한다면 이게 참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연륜이 있는 주위분에게 자기소개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교수도 될 수 있을 거고요,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경험을 했던 선배들, 또한 말씀드린 대창센터에 있는 카운셀러들, 좋은 검토자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이용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의 좋은 에피소드를 활용한 예가 보면은, 대학 시절 지역신문사에 다니면서 매사 생활으로 일했고 많은 데 주최하고 뭐 이렇게 광고용을 하면서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대한 에피소드의 그걸 듣는. 그래서 또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보면은 4문장 내지 5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목별 작성 요령인데요. 성장 과정은요, 환경이 아니고 자신이 맞춰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이야기한다거든요. 자신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뭐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요, 지원자의 인성에 관심이 있습니다. 인성. 그래서 우리가 성장 과정을 통해서 인성이라는 게 함량이 되고 그 다음에 쌓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 과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가 더 중요하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은 다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여러분 자랐다고만 해서 인생이 좋진 않잖아요. 그렇다고 안 좋은 가정에서 좀 덜 안 좋은 가정이 아니라 덜 부유한 가정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 환경이 나의 인생을 절대로 지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인생 여러분들이 그게 좀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20%의 정도의 비중을 두고 성장 과정을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내 가치관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도 여기 신라대학교에 면접을 볼 적에 자기소개서를 먼저 제출하고요. 면접을 보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나 총장님이 물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대로 잘 대답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어떤 에피소드를 해가지고 저는 아마 대학교 다닐 적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학생들을 이 학술 모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도와줬던, 그래서 어떤 가르치는 것과 상대방이 발전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참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갖는 교육자로서의 마인드가 있다는 것을 잘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들이 내 자신의 가치관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또한 내가 지원한 업무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걸 잘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 그 다음에요, 항목별 작성 요령에 있어서 어떤 성격의 장단점, 참 어려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친구를 옆에 많이 두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들의 반응을 보면서 저를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옛날에 저도 그랬는데 술자리를 같이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조언을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많이 들었던 자신의 장단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일단 두세 가지는 반드시 작성하는 게 좋다. 솔직하게 해야죠. 그 다음에요, 나쁜 것인데, 자, 단점을 말할 때도 긍정적인 단어로 표현하는 것. 자, 보십시다. 소심한 성격의 소유자라면 세심하고 배려심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좀 긍정적인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단어들을 채워가는 게 좋다. 그래서 우리가 장단점 작성에 대해서는 한번 키포인트 보십시다. 장점을 최대한 부각하되 과장은 진짜 자제해야 됩니다. 그런 유혹이 오거든요. 건물. 그다음 단점은 솔직하게 기술하되 어떻게 해요? 개선 의지를 제가 이거를 느끼고 있지만 개선되어 가고 있다라든지 개선 의지를 좀 기술해 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요, 항목별 작성 요령에 있어서 학교나 어떤 나의 직장생활, 이게 진짜 자기소개서의 핵심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회 첫 발을 내디게 될 건데요, 이게 정말 그 내디기 전에 얼마나 많은 도약을 준비해 왔는가를 나타내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래서 진짜 한번 보세요. 제가 왜 그러냐, 수행한 활동 중에서입니다. 수행한 활동 중에서 이 지어나려고 하는 내 진로와 관계 있는 이런 것들과 관련 있는 내용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취사례와 함께 이루어야 하는데, 우선 잘 보십시다. 수행한 활동이 있어야 되죠.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지난 1년 동안에 신라대학교 학생들의 수많은 이력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한 10번의 직원 채용이 있는데 70% 정도가 신라대학교 출신이었어요. 물론 다른 대학교 부경대 출신도 있고 그랬는데
이력서를 받아보면요 꽉 채워오는 사람이 5%도 안 돼요. 5%. 그 줄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자격증 적는 부분과 또 영어 성적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자기 활동한 부분들을 적는 게 한 6줄, 7줄 있는데 그걸 꽉 채워오는 부분이 진짜 거의 없습니다. 왜? 수행할 활동이 없다는 거죠. 아니면 수행을 했지만 어떤 성취 사례 이런 게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못 적는 거죠. 그래서 직장, 학교 생활을 아주 충실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 자기소개 잘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인 경우는요, 한번 보십시다. 지원 분야와 연관성 있는 전공, 동아리 활동,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전공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또 동아리 활동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연습 문제 푸는 전공 동아리, 뭐 이런 거, 시험 대비 동아리, 아니면은 전공 분야의 자격증 따는 어떤 동아리, 뭐 이런 것들 많잖아요. 그다음 교육 경험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뭘 말하냐면요, 캐드라든지 아니면 전기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교육 과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한 그런 내용을 상세히 기술한. 한편으로 또 우리 해외 연수를 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연수 중에 배운 점이나 성취한 경험을 중심으로 그냥 자세하게 좀 기술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요, 좀 빨리 나갈게요. 지원 동기, 채용 과정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보는 부분입니다. 이것들 정말 잘 써야 됩니다. 즉 지원자가 잘한다는 것보다 그건 물론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 기업과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참 프로페셔널한 건데, 가능하면 그 기업이 최근에 추진 중인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어떤 아이템, 개발 아이템이나 이런 프로젝트 그 이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최대한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표명할 뿐만이 아니라 의지를 우리가 나타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이러한 지원 동기에 대한 작성을 할 적에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고려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지원하는 기업에 아주 적합한 인재인 거죠. 잘 준비되고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어떤 열정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요, 우리가 작성하는데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데요, 시간적으로 심리적으로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4학년 1학기 마치고 자기소개서를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늦어도 3학년 1학기 때부터 쓰는 훈련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자기소개서를 2학년 마치고부터, 아니면 저는 1학년 마치고도 좋습니다. 쓰면은요, 쓸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한 30-40%는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성장 배경과 학교 생활. 그 다음에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가야 될 것을 계획적으로 써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학기나 그 다음 시간에 다가오는 시간들을 그 스토리텔링에 맞게끔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심리적으로 충분히 여유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소개서를 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저는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은요, 호흡에 맞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수정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요, 호흡에 맞춘, 너무 길게 쓰면 호흡이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짧은 문장으로 작성된 걸로서 요지를 아주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의미 전달도 빠를 수 있도록 가급적인 짧은 문장. 그래서 여기도 써놨네요. 그 읽을 때 숨이 차거나 맥이 끊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고 나서 발표하는 형식을 읽어보시면 알아요. 읽어보시면 이게 너무 길거나 좀 뭐라 그러죠? 연습성이 맥이 끊어지는지 안 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가급적 두 가지식으로 쓰라고 했죠. 중요한 주제 문장을 앞에 제시해 두고요 그 보완하는 것 형태로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자기 속에서는 한 2장 분량 A4 용지 2장 분량이면 좋겠다. 대부분 학생들은 한 장도 제대로 잘 못 써요. 뭐 2장 쓰러 가면 폰트를 막 여기다가 쓰려고 하고 스페이스를 많이 주려고 하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A4 용지로 보통 쓰면 3장짜리인데 자꾸 2장으로 줄여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러면 3장을 채울 어떤 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 돼요. 사실은 자기소개서를 잘 쓰는 게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자기를 잘 소개할 만한 컨텐츠가 있어야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복도에도 많이 붙여놨지만 성공 로드맵이라는 것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 대학 4년 동안 채웠다면요 그런 로드맵이 길을 걸어갔다면은 저는 컨텐츠를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어떻게 잘 분류를 해서 지원하는 기업에 잘 맞추었을까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컨텐츠가 제시되지 내가 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자기소개서 그거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럼 허구를 적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만의 차별적인 문장을 여러분 작성을 해놓으면서 아니면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들 카피라이트를 이런 걸 보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획성과 창의력을 가진 보좌관 역할의 적임자인 이렇게 이런 말들로 하면 오 정말 꼭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죠? 이게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면 관심이 있는 그 기업의 광고나 카피라이트, 슬로건 같은 것을 활용해서 하면은 그 사람들은 그 문장이 굉장히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필할 수 있죠. 그 다음에요 기초적인 실수. 이거 진짜 피해야 됩니다. 회사 이름과 요구하는 글자 수를 우리가 꼭 확인하고요. 거기서는 오타가 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어쩌나 우리가 보통 쓰는 소거나 인터넷 용어 등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들을 안 쓰는 것을 저는 권합니다. 그건 무의식 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게 감점을 계속 당해요. 제 자신부터가 면접을 볼 적에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거든요. 요즘 학생들 더 그런 것 같아요. 제일 많이 틀리는 오차 던진가 던진지 개발 맞는데요. 어느 부분에서 어떤 걸 쓰는 거야? 맡겨 이게 다 거의 맞아 그래 이게 며칠 이런 것들 많이 틀리는 거죠. 이것들은 근데 대부분이 거의 90% 이상은요 컴퓨터로 철자를 이렇게 오탈자를 찾아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요 자기성장 좋은 예로서 우리가 지원기업은 농협이 일찍에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주제 문장을 딱 던져놓고요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움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내 성장 배경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계획성과 창의력을 가진 보좌관 역할에 적임자입니다. 고 성격 때문에 신뢰하고 그런데 보십시오. 뒤에 가면은 자 보십시다. 여기 단점에 대해서 써놨죠.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꼼꼼함 때문에 이익이 늦어집니다. 좀 긍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자기의 단점을 커버하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생활심조 및 인생 목표 인간의 가치관이 이 가치관이 뭐냐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잘 못 씁니다. 왜? 가치관이 아직 완전 정립이 안 돼가지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쓰라면 잘 못 써요. 책을 너무 안 읽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읽는다는 그 자체가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해 생각을 자꾸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누구도 나를 인정 안 한다.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래서 그에 관한 거를 한 두 문장으로 이렇게 썼네요. 그 다음에요, 지원 동기 및 포부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농협이다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농업인의 동반자, 다부진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동기에 대해 쓰면서 그 다음에 포부에 대해서 하는데, 뭐 금융 분야 주로 뭐라 합니까? 근데 이 사람은 상균 계열은 아닌데 내가 이런데 관심이 있어가지고 스터디 그룹이나 전문 서적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했다. 써놨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준비된 거고요. 포부는 여기 있어요. 실무를 총괄하는 전문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근데 이 사람이 상명계열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써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뭐 신문이나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습득하겠다. 그 다음에 R&D 시스템 설계 파트에 지원하는 현대모비스에 지원하는 뭐 자의 어떤 생산 과정에 대해서 고기 잡는 법을 배우는 가정교육이다. 가정교육의 마음이지만 무슨 말이죠? 나는 고기 잡는 법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열정이 있는 그런 성격인데, 자, 단점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하는데 자기 이야기 잘해. 근데 그러나 이렇게 나오죠. 주위에서 가끔 너무 일을 버린다. 단점인데도 이렇게 좀 장점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학교 생활을 내가 어떻게 했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타인을 존중하고요, 친화력이 강한 일꾼. 동아리 활동 한 개도 안 했는데 이런 말 쓸 수 있을까요? 못 씁니다. 소재가 없는데 어떻게 써요? 그래서 뭐 끊임없이 나오는 게 동아리반입니다. 이런 단어를 많이 쓸 수 있다는 거, 얘는 팀워크가 있겠다.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좀 들어가야 설득하고 나누고 배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신라대학교에 옛날에 신라미인배가 있었거든요. 신뢰하고 그죠? 나누고요. 그 다음에 미소를 짓고 뭐 인사를 잘하고 그 다음 배려를 잘하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인성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실력도 있어야 되죠. 전문가적인 마인드. 그래서 보면 지원 동기 및 포부를 또 계산하는데 뭐라 하냐면요, 현대모비스가 팀플레이를 하는 데이기 때문에 소통과 팀워크를 중시하는 감성 엔지니어라고, 마음이 진짜 마음이 드네요. 그 시소정공학부의 또 슬로건으로 쓸 수도 있겠다, 그죠? 감성 엔지니어. 참, 근데 뭐 벌써 많은 학교들이 저런 말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기업들이 저 단어들을 좋아해서 그래요. 왜 좋아하느냐? 필요하니까요. 자기들이 이 신입사원 교육을 시켜보니까 참 부족한 부분들이 저런 거라고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훈련되고 그런 역량을 갖춘 사람을 뽑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면접을 볼 때나 자기소개서를 읽을 적에 저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 깊게 보겠죠. 그러니까 저 단어를 써놓은 거예요. 고객과 소통하며 팀워크로 또한 이 팀원들과 소통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번 보실까요?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2페이지를 적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거의. 그래서 안타까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졸업을 이제 한 학기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는 한 80%는 완성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름 방학이 있고 이제 11월이나 12월에 또는 뭐 대학원을 가시더라도 그렇고요. 기업체에 지원하더라도 11월, 12월에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이 브랭크들이 잘 채워져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점검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제가 이 방과후 수업에 이 3시간 앞에 3시간을 이거로 채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강의를 잘 들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를 잘 작성해 놓는 그러한 준비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